오키나와 남부 나하시의 어느 마을. 넉넉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행복한 코이치로의 가족은 이제 새 가족인 며느리도 들어오는 아주 화목한 가정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이 오키나와까지 미군이 공격해 올 것이라고 합니다. 자녀들과 아버지가 모두 일본군에 의해 징용되면서 이 가족의 행복은 순식간에 깨어지고 고단한 삶이 시작됩니다. 오키나와의 사진사 히라야마 코이치로는 사진을 찍으려는 손님을 자연스럽게 미소짓게 만드는 유쾌하고 마음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쁜 아내 미치코와 함께 삼남 이녀가 있는 화목한 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합니다. 차남 노보루는 학교에서 말썽 피우는 사고뭉치지만 다소곳한 큰딸 미에가 있고, 장성한 장남 이사무는 결혼할 여친 노이코를 가족들에게 소개하면서 행복은 점점 무르익어 갑니다. 이사무와 노리코가 결혼식을 올리는 그날, 군합발 소리와 함께 일본군이 오키나와 섬에 진주하게 됩니다. 가족들과 동네 사람들이 함께 신나게 뒤풀이하는 저녁. 이사무에게 뜬금없이도 빨리 징집영장이 날아옵니다. 그리고 이사무는 부모 형제와 아내를 두고 전장으로 향합니다. 1943년 전운이 깊어가면서 오키나와 사람들의 일상이 사라지고 동굴 방공호 작업에 동원됩니다. 설상가상 차남 노보루마저 학도병으로 자원 신청해서 일항을 위해 장렬히 산화할 준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코이치로도 오키나와 비행장 건설에 동원됩니다. 그래도 부침성 좋은 아버지는 천성이 유쾌한 사람이라 고달픈 노역에 같이 동원된 마을 사람들에게 웃음을 줍니다. 그리고 아내 미치코가 늙음하게 임신을 합니다. 하지만 라디오에서는 계속 암울한 전쟁 소식만 들려옵니다. 1944년 10월 10일 미군은 나하시에 폭격을 하고 마을은 불바다가 되면서 코이치로 가족의 보금자리도 전소됩니다. 이 와중에 불길에 휩싸일 뻔하던 미에는 한 젊은 일본군 장교의 도움을 받습니다. 나름 본토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은 이 장교는 전쟁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미에에게 엄청난 광경을 보여줍니다. 터전을 잃은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임시 소개소로 이동합니다. 미에와 노보루는 각각 간호사와 통신병으로 징집되고 애국심에 의욕이 넘쳐 흐르지만 아버지 코이치로가 두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하나뿐입니다. 아버지도 동네 사람들과 같이 오키나와 방위대로 징집됩니다. 수학교의 교사로 있는 며느리 노리코에게 비보가 날아듭니다.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미에의 야전병원에 만삭으로 출산이 임박한 어머니와 동생들이 들어왔지만 냉정한 군의관에게 쫓겨나고 사탕수수밭 언두막에서 그 젊은 장교의 도움을 받으며 무사히 출산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소속된 오키나와 방위대는 빗속 행군 중에 미군의 공격을 받는 일본군 부대를 보게 됩니다. 그 부대의 소대장은 어머니의 출산을 도왔던 그 젊은 장교였습니다. 노보루의 학도병 일행이 은신해 있는 동굴에 미군 병력이 진입합니다. 미군은 투항을 권유하지만 지휘관은 학도병들에게 옥새 정신을 강요합니다.
노보루는 마음 약한 친구 대신 폭탄을 들고 동굴 밖으로 나가서 결국 お父さん、お母さん、17年間育てていただき 이제 오키나와는 미군에게 거의 점령이 되고 미에가 소속된 간호사와 민간인들에게는 이런 운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방위대 동료들을 모두 잃고 섬을 헤매는 아버지는 사탕수수밭에서 가족들과 재회합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난 딸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아버지는 다시 일본군 패잔병들에게 발각되고 아버지와 헤어진 가족들은 며느리 노리코도 다시 만나면서 다른 민간인들과 같이 동굴 속에서 은신합니다. 동굴 밖의 미군은 투항을 종용하고 민간인들은 두려움에 떨지만 이 가족들은 용감하게 동굴 밖으로 나갑니다. 다른 일본군 잔존 병력들과 같이 동행하던 아버지는 부상당한 미군 조종사를 발견합니다. 미군을 쏘라는 지휘관의 명령에 차마 쏘지 못하는 아버지는 가족들은 미군이 설치한 수용소에 수용되고 그곳에서 미에와 상봉합니다. 미에는 미군이 갖고 있는 카메라가 아버지의 것이라는 걸 눈치챕니다. 가족들은 카메라 케이스에서 아버지가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드라마는 끝을 맺습니다. 사탕수수밭의 노래는 2003년 일본 TBS에서 방영했던 일본의 만능 엔터테이너 아카시아 산마, 이제 중년이 된 크로키 히토미, 마이웨이에 나왔던 오다기리조 등 일본 스타급 배우들이 출연한 단편 드라마입니다. 오키나와 나하시에 살고 있던 한 행복한 가정이 전쟁에 휩싸이고 가족끼리 서로 생이별을 하면서 겪게 되는 고난과 애환, 그리고 전쟁의 참혹함을 그렸습니다. 12년 전에 제가 이 드라마를 처음 접했을 때 이것들이 또 전쟁 피해자 노릇을 어떻게 예쁘게 포장하려나 하고 색안경을 단단히 준비하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다 보고 나서야 느낀 점은 불과 10몇 년 전이었지만 당시 일본의 미디어도 전쟁에 대한 생각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구나 라는 점과 우리나라가 참 드라마를 잘 만드는구나 라는 점입니다. 판단과 취향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왠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린 한 가정의 순환사를 감정이 이입되도록 연출하려면 나름대로 고전적인 신파와 진부한 캐릭터 설정이 일단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애절한 마음 반, 불편한 마음 반으로 이 드라마를 접해야 했는데 제국주의 시대에 30년 이상을 침탈당했던 우리를 제쳐두고 자기들끼리 서로 비판하며 다독여주는 모습이 왠지 너희만 힘들었던 게 아니야, 우리도 이렇게 생각했었어 라면서 본질적인 문제를 희석시켜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위안이 되었던 건 인생은 아름다워의 로베르토 베니니가 연상되는 바보스러울 정도로 착한 아버지가 당시 일본 군국주의를 우스꽝스럽게 희화화시키면서 가족을 위하는 헌신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신념도 중요하고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무엇보다 가족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사탕수수밭의 노래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흥미있는 소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